네, 안녕하세요. 저는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김성민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아마존 베드락하고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딥시크 R1 모델을 어떻게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딥시크 R1처럼 이제 오픈 모델 같은 경우를 어떻게 이제 추론 서버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파인 튜닝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처음부터 다시 프리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면 AWS의 어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크게는 이제 네 가지 서비스를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아마존 베드락, 두 번째는 이제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탑, 그리고 세 번째는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레이닝을 위해서 특화된 세이지메이커 하이퍼팟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고요. 이 네 가지의 서비스들이 이제 보안이라든가 운영 효율성이라든가 이제 비용 관점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재밌는 통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통계는 제가 이제 링크드인에 제 게시물을 올렸을 때 이제 노출 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회원의 도달 수 같은 거를 기록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한 1월 28일, 9일 정도에 게시물의 뷰 수가 한 12,000건이 넘어왔어요. 보통은 저 정도가 안 넘어가는데 그 게시물들이. 근데 이 게시물들이 어떤 거냐면 그때쯤에 이제 딥시크 모델들이 R1 모델이 이제 출시가 됐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회자가 됐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포스팅을 올린 게 있었는데 그 두 개를 합친 게 거의 12,000건이 됐다가 다시 이제 쭉 이렇게 조회수가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딥시크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인기가 되게 좋았던 시기였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실제로 이제 딥시크 쪽에서 발표한 그 논문에 따르면 이제 성능 평가랑 그다음에 이제 실제 그 정확도 같은 그런 애큐리시 평가 같은 것들을 해봤을 때 거의 기존에 나와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뭐 GPT라든가 뭐 다른 모델들에 대비해서 우수하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성능을 냈는데 이런 성능을 내기에 사용된 비용이 실제 빅테크 기업들의 거의 10% 정도의 비용밖에 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충격을 줬었는데, 그래서 이제 딥시크 쪽에서 나온 모델들을 살펴보면 크게는 이제 딥시크 R1 제로 모델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제로 모델 이후에 딥시크 R1이라는 모델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딥시크 R1 모델 같은 경우는 670빌리언이 넘어가는 되게 큰 사이즈의 모델인데, 이 모델들을 이제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가지고 모델 사이즈를 줄인 모델들이 지금 보이시는 이렇게 6가지 정도의 모델들이 추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디스틸레이션 모델을 만드는 방법을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더 큰 모델을 약간 그 선생님처럼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모델을 학생처럼 여겨가지고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쳐가지고 학생한테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것처럼 이제 큰 모델을 가지고 작은 모델을 재학습을 시켜가지고 큰 모델만큼의 성능을 내게 하는 이런 훈련 방법을 모델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딥시크에서는 R1 모델 670빌리언짜리 모델 이후에 한 6가지 종류의 다른 모델들을 디스틸레이션 모델로 오픈 모델로 이렇게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모델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 좋을 텐데,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딥시크가 상당히 큰 충격을 주긴 했는데 또 다른 반면으로도 충격을 하나 준 게 딥시크 API를 사용했을 때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수집이 된다. 그래서 보안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러면 딥시크 모델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이제 보안적인 이슈가 좀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보안적인 이슈를 해결하고자 직접 만약에 설치를 배포를 하고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운영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큰 모델들을 서빙을 할 때 그만큼의 이제 인프라 비용이라든가 또는 이제 아예 모델을 재학습을 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비용 같은 게 많이 들 건데,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보안도 강화를 하고 운영 효율성도 올리고 비용은 최적화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이제 고객분들이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AWS에서는 그렇다면 딥시크 모델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존 베드락이라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AI라고 그래서 머신러닝 전반적인 그 개발을 도와주는
세이지메이커 AI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제 그럼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면 먼저 아마존 베드락부터 살펴보면 아마존 베드락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성형 AI의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AWS에서 API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랩핑해 놓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존 베드락에서 제공하는 이렇게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클로우드 모델을 만든 이제 엔트로픽사의 클로우드 모델, 그리고 이제 메타의 라마 모델, 그리고 스테이블 디피전의 스테이블 AI 같은 이런 다양한 그 빅테크 기업들의 모델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그거 외에 AWS에서는 이제 딥시크 모델 같은 경우도 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모델을 이제 사고 팔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에도 올려놨고, 이제 최근에는 아예 그냥 API 하나로 바로 딥시크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존 베드락 같은 경우는 API 하나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지금 이제 보시는 코드처럼 먼저 모델 아이디, 자기가 사용하고 싶어하는 모델 아이디를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이제 컨버스라고 하는 API를 이렇게 호출을 하면 바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컨버스 API 외에도 이제 베드락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그 API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API를 좀 분류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단일 프롬프트만 허용을 하는 인보크 모델이라고 하는 API가 있고, 그다음에 컨버스, 앞서 보여드렸던 컨버스 API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화 형태로 여러 개의 그 프롬프트를 이제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멀티모델로 제공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컨버스 API인데, 이 인버크 모델하고 컨버스 API 같은 경우는 응답이 한 번에 이제 만들어진 다음에 한 번에 바로 전달이 되는 형태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채팅 같은 서비스를 만들겠다 한다면 이제 토큰이 생성될 때마다, 즉 아웃풋 토큰이 만들어질 때마다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걸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는 게 더 유리할 텐데, 그런 형태로 응답 자체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제 인보크 위드 리스판스 스트림이라는 모델 그 API랑 그다음에 컨버스 스트림이라는 API, 이렇게 두 가지를 추가로 더 제공을 해서 총 4가지의 API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간단하게 API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런 이제 AP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마존 베드락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모델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이네이블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딥시크 아론 모델을 사용하겠다고 한다면 딥시크 아론 모델을 이네이블을 이렇게 시키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이제 플레이그라운드에 챗하고 이제 텍스트라고 하는 저 메뉴가 있는데, 저걸 클릭을 하시면 이제 모델을 선택해서 바로 AWS 콘솔 화면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셀렉트 모델을 클릭한 다음에 딥시크 모델을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딥시크 모델의 기본적인 설정 같은 거를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렇게 바로 그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프로그램적으로 하신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컨버스 API라든가 아니면 인보크 모델 API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아마존 베드락에서 가장 쉽게 딥시크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풀리 메이드 서버리스 모델 형태로 쓰는 방법이고요. 그 외에도 앞서 설명드렸던 이제 디스틸레이션 된 모델들이 6종류가 따로 있잖아요. 이제 그런 모델들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같은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아예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베드락에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방법, 그다음에 네 번째는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라고 하는 엔드포인트를 구성을 하신 다음에 그걸 연동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차례로 마켓플레이스를 이용해서 딥시크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마켓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딥시크가 마켓플레이스 이제 등록이 돼 있는데, 이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딥시크 모델 같은 경우는 모델만 등록이 돼 있지 뭐 API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따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API를 엔드포인트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는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델만 등록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딥시크 AI의 API를 사용했을 때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든가 이제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지금 등록된 AWS에서 제공하는 이제 모델들이 100개 이상이 되고, 실제로 30개 이상의 프로바이더들이 이렇게 마켓플레이스에서 모델을 등록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이제 판매도 하기도 하고 이제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 AI 리서치 쪽의 모델들, 그다음에 이제 NC 소프트의 모델들, 그다음에 업스테이지 모델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디스크 모델도 마켓플레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플레이스에서 등록을 할 때는 이 등록된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엔드포인트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그 엔드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인스턴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R1 모델처럼 670빌리언짜리 큰 모델을 쓰려면 지금처럼 그 P5e 48X라지 정도의 큰 인스턴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의 계정에서 저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는 쿼타를 이제 늘려주시는 게 좀 필요하고요. 만약에 그거보다 작은 모델을 사용한다면 거기에 맞는 인스턴스 타입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쿼타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작업을 끝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다시 AWS 베드락 화면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마켓플레이스 버튼을 누르면 저렇게 마켓플레이스 화면에서 베드락에 있는 딥시크 모델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딥시크 R1 모델을 만약에 배포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저 R1 모델을 선택하면 모델에 대한 이런 기본 정보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디플로이라고 하는 저 버튼을 누르면 바로 디플로이가 되는데 이때 이제 유심히 보셔야 될 부분은 밑에 보시면 모델 아이디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디플로이를 해서 디플로이 화면으로 넘어가면 모델 아이디는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줘야 될 부분이 엔드포인트 이름하고 그 다음에 실제 어떤 인스턴스 타입으로 이제 배포를 할 건지 저게 이제 여기서는 디폴트로 레커멘드 하고 있는 그 P5e 48X라지를 쓰고 있는데 더 작은 모델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인스턴스 타입을 바꾸시겠다 한다면 저 메뉴에서 이제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포를 하게 되면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플레이그라운드 화면에서 즉 챗이라든가 텍스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엔드포인트 설정된 엔드포인트 이름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바로 이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허깅페이스라든가 이런 곳에 딥시크 모델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모델들을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베드락에 올려서 쓰겠다, 이제 이런 부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제 커스텀 모델이라고 하는 즉 여러분들이 직접 모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베드락에 올릴 때는 한 가지 제약사항이 있는 게 모델 아키텍처가 기존의 베드락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델 프로바이더 아키텍처랑 좀 동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라마 모델 같은 경우도 베드락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크의 디스틸레이션 모델 중에 라마 모델 계열의 8B 모델하고 70빌리언짜리 모델 이런 모델들을 이제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베드락 화면에서 저렇게 임포트 모델이라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모델을 임포트를 할 수 있는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서 임포트 모델이라고 하는 작업을 클릭을 하시면 그 작업을 생성을 해요. 그때 여기에서 이제 모델 이름을 이렇게 직접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S3에 모델 파일들을 저장을 해놓고 그 위치를 이제 지정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임포트 작업을 실행이 되면 그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렇게 작업 완료가 표시가 되고 작업이 끝난 상태가 되면 이제 모델이 이렇게 등록이 되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 모델을 클릭을 한 다음에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저 모델을 선택하면 바로 이렇게 모델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텀 모델 임포트 과정을 데모로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허깅페이스 같은 곳에서 자기가 필요한 모델, 이제 라마 모델 같은 경우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S3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코드를 이용해가지고 S3에 이렇게 저장하고 그 다음에 베드락 메뉴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임포트 모델을 선택하신 다음에 임포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포트 모델 저걸 클릭을 하고 그다음에 모델 이름을 이제 적절하게 넣어준 다음에 임포트 잠 네임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저 이름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S3에 저장된 모델 위치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필요한 IAM 롤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만드시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생성하게끔 이렇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 작업을 실행을 하면 그러면 임포트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저게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등록된 모델을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록된 모델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모델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러면 저 위쪽에 플레이그라운드 버튼이 보이는데 그걸 누르시면 직접 프롬프트를 넣어볼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이 되고 여기서 이제 아웃풋 토큰 길이를 좀 길게 해줘야지 이게 리즈닝 모델이기 때문에 그 리즈닝에 관련된 아웃풋 토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최종 아웃풋이 나오니까 저걸 좀 길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제 리즈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리즈닝이 끝날 때는 저렇게 싱크라고 하는 저 태그로 감싸져서 리즈닝한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 최종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임포트를 해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은 그냥 베드락 API를 쓰는 거, 그다음에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걸 가져다가 쓰는 거, 세 번째는 오픈 모델을 직접 아마존 베드락에 임포트해서 쓰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봤고, 그다음에 이제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후에 세이지메이커 얘기를 할 때 같이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먼저 제가 앞서도 설명했듯이 베드락 같은 걸 사용했을 때 딥시크를 사용해도 안전하게 쓸 수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존 베드락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입력하는 아니면 최종 엔드 유저가 넣는 프롬프트 같은 경우를 그 모델 프로바이더의 학습용으로 쓴다든가 저희가 아니면 따로 저장을 해놓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마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보안 관련된 인증 같은 것들을 미리 받아놓고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보안 관련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고요. 특히나 이제 그냥 딥시크 API를 쓰는 거랑 즉 딥시크사에서 제공하는 API를 쓰는 거랑 아니면 또는 앱을 쓰는 거랑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모델을 가져다가 쓰는 거에 대한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모델 자체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런 기능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모델만 가져다가 베드락에서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이거를 AWS 내부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가 외부로 나간다든가 아니면 디시크 서버 쪽으로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해준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데이터 보안 관련된 기능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베드락을 썼을 때 이 네트워크 구성 환경을 잘 살펴보면 지금 저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계정이 있고 AWS 어카운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실제 베드락이 운영되는 거는 AWS 베드락 계정 내에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VPC가 나눠져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외부에서 접속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어떤 데이터 센터나 사무실에서 접속을 한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그림처럼 AWS 외부의 어떤 네트워크망에서 접속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AWS 내부에서는 이제 그 고객들의 VPC,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VPC 환경에서 베드락 쪽에 있는 VPC로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이제 이동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AWS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결국엔 이제 인터넷 그 퍼블릭 인터넷을 타서 그 다음에 AWS 베드락의 API 엔드포인트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이에서는 이제 퍼블릭 인터넷망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좀 더 안전하게 하려면 저렇게 퍼블릭 인터넷을 거치지 않고 베드락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더 안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사내망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서 그 AWS 다이렉트 커넥트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AWS 내에 있는 VPC랑 바로 연동을 하고 그 다음에 VPC 이제 프라이빗 링크랑 연동을 해가지고 베드락에 있는 API 엔드포인트랑 연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하면 그러니까 이 퍼블릭 인터넷망을 전혀 타지 않고 안전한 AWS 망을 타서 베드락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베드락을 쓰시면 딥시크 같은 모델도 안전하게 쓸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베드락을 활용했을 때 장점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딥시크 외에도 다양한 모델 프로바이더들의 파운데이션 모델들을 바로 쓰실 수가 있고
그리고 보안적으로도 안전하고, 그거 외에도 이제 베드락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날리지 베이스라든가 에이전트를 생성할 때 필요한 그 프레임워크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프롬프트를 필터링 한다든가 이런 가드레일 같은 서비스들이 있어서 다른 서비스랑 연동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아마존 베드락을 이용을 해서 디시크를 쓰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이번에는 세이지메이커로 썼을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세이지메이커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어떤 작업을 하게 된다 한다면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걸 학습을 시키고 실제 배포한 다음에 운영을 하는 이런 전체적인 그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 전체적인 과정들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엔드-투-엔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쉽고, 그렇기 때문에 세이지메이커 AI는 다양한 머신러닝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딥시크 모델만 가지고 이 모델을 엔드포인트를 구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건데요.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그 머신러닝용 엔드포인트를 만들게 되면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맨 위에 보이시는 이제 모델이 필요하겠죠. 모델 파일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모델 파일을 가지고 서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서버를 만들 때 저희가 요새는 주로 컨테이너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저 모델을 올려서 서버를 만들 수 있는 컨테이너 환경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실제 저 컨테이너를 실행을 시킬 그 인스턴스, 호스팅을 시킬 인스턴스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를 세이지메이커 AI에서는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API를 호출하는 방식이 바로 호출하자마자 응답을 얻는 리얼타임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비동기 방식으로 호출을 하고 나서 응답이 준비가 되면 그 답변을 받아주는 어싱크 방식, 세 번째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내고 그 결과를 한꺼번에 받아오는 배치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저희가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허깅 페이스와 같은 오픈 소스 모델들을 AWS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냥 세이지메이커 SDK라든가 아니면 AWS 제공하는 SDK 같은 걸 활용을 해가지고 바로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로 모델을 배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처럼 이제 생성형 AI 모델 같은 경우는 되게 모델 사이즈가 큰데, 이제 이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에는 작은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뭐 파이토치라든가 아니면 텐서플로우 같은 이런 간단한 프레임워크만 들어가도 됐는데, 이제 생성형 AI처럼 모델 사이즈가 크고 성능이 되게 좋은 방식으로 이제 추론 서버를 구성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 라지 모델을 서빙할 수 있는 이런 컨테이너가 필요한데, 이런 라지 모델을 서비스할 수 있는 컨테이너도 AWS 미리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로 해서 배포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배포가 되거든요. 첫 번째는 S3에 있는 모델을 가져와서 그거를 컨테이너에 이렇게 복사를 하고, 컨테이너 복사한 다음에 엔드포인트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SK를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는지 살펴보면, 먼저 그 모델을 S3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이렇게 구성을 하신 다음에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희 ECR에 등록한 AWS에 이제 컨테이너를 등록하고 있는 ECR 서비스를 활용하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저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컨테이너를 호스팅할 저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한 다음에 디플로이라고 하는 API를 호출하면 바로 생성이 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모델 같은 경우는 저 모델.tat.gg 파일 안에 실제 모델.py라고 하는 이제 추론용 스크립트랑 관련된 설정 파일, 또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모델 파일 같은 경우 학습된 그 모델 파일들을 이제 넣어서 저렇게 그 S3에 저장하기도 한데요. 간단하게 이거 역시도 이제 데모로 살펴보자면, 지금 이제 이 데모는 저 GitHub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필요한 패키지를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S3 버킷이라든가 세이지메이커 세션 같은 경우로 이렇게 얻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모델.tar.gg 파일을 이제 만듭니다. 근데 이때 만들 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추론용 스크립트랑 이제 설정 파일이 필요한데, 그래서 먼저 설정 파일을 보면 저 설정 파일 안에 저렇게 모델 아이디를 넣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컨테이너에서는 실제 모델 파일이 필요 없이 저 설정에 있는 모델 아이디를 가지고 모델 파일을 허깅 페이스 바로 다운로드 받아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론용 스크립트에서는 핸들이라고 하는 저 함수가 있는데, 저 함수에서 실제 모델을 호출한 다음에 아웃풋을 내주는 그런 코드를 작성을 해서 그거를 모델.tar 지집으로 만든 다음에 S3에 올려놓고 저거를 가지고 이제 디플로이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배포를 하면 이렇게 배포가 완료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엔드포인트를 가져와서 지금 배포가 완료가 된 거고, 배포가 완료가 되면 세이지메이커에서 저렇게 인퍼런스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배포된 인퍼런스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을 하면 결과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로 이렇게 배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라이빗 API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VPC 안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가 만들어지고, 만약에 이걸 퍼블릭하게 노출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API 게이트웨이랑 람다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약간 프락시를 만들어서 퍼블릭하게 그 외부 클라이언트에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방식으로 구성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 방식이고, 그다음에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일종의 모델 허브거든요. 앞서 제가 이제 엔드포인트를 배포를 할 때 모델도 필요하고 컨테이너도 필요하고 이제 호스트 인스턴스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델하고 컨테이너를 하나로 패키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호스트 인스턴스만 설정을 해주면 바로 클릭 몇 번으로 배포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놓은 게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라는 거고요. 그래서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는 이렇게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 주피터 랩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점프 스타트 메뉴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딥시크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딥시크 메뉴에 잘 보시면 베드락 레디라고 하는 이런 태그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눌러 보시면 딥시크 아론 모델 외에도 디스틸레이션 하는 모델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중에 여기에서 아론 모델을 배포를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엔드포인트 이름하고 그 다음에 엔드포인트 인스턴스 타입 그리고 엔드포인트 인스턴스 개수를 설정한 다음에 디플로이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디플로이가 되고, 그래서 모델이 엔드포인트가 이렇게 디플로이가 되면 엔드포인트가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방식처럼 이제 베드락에서 세이지메이커 그 점프 스타트와 연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일단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로 엔드포인트가 설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에서 그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랑 연동해서 바로 호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이에 베드락 API를 써서 베드락 API가 대신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를 호출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생성된 엔드포인트를 클릭을 하시면 맨 위쪽에 베드락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근데 이게 켜지는 그 점프 스타트는 그 베드락 레디라고 이렇게 태그가 붙어 있는 모델들에 대해서만 저 버튼이 켜져요. 그래서 지금 딥시크 같은 경우는 지금 베드락 레디이기 때문에 저 버튼이 활성화가 돼 있고, 그래서 저거 누르면 이제 그 베드락 화면으로 넘어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드포인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을 시키고 나면 모델을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플레이그라운드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제 사용할 엔드포인트를 지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해 볼 수가 있고, 이것도 간단한 데모로 보자면 이렇게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로 가신 다음에 만약에 라마 모델을 배포를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쭉 기본적인 모델에 대한 설명이 있고 디플로이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 배포가 다 완료가 되면 저렇게 Use with Bedrock이라고 하는 버튼이 보이고, 만약에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에서 그냥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파이썬으로 어떻게 쓰는지 예제도 있고, 아니면 간단하게 바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이렇게 프롬프트 화면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 결과가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베드락으로 연동을 하면 앞서 보여드린 화면처럼 바로 등록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등록된 모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그라운드를 누르시면 모델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드락하고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를 점프 스타트를 연결해 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랬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앞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베드락에는 날리지 베이스라든가 에이전트, 가드레일 같은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들을 바로 연동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랑 이런 서비스를 연동하려면 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텐데, 이제 베드락하고 연동해서 쓰시면 이걸 좀 쉽게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동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한 장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면, 딥시크 같은 모델을 만약에 AWS 쓰겠다 그렇다면 베드락을 그냥 쓰는 거, 아니면 마켓플레이스를 쓰는 거, 아니면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로 배포하거나 점프 스타트로 배포한 다음에, 그리고 점프 스타트 배포한 거는 베드락하고 연동해서 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총 6가지 방법으로 쓰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고, 그러면 만약에 이 보안 관점에서 만약에 세이지메이커로 배포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일단은 모델 프로바이더들의 모델들을 저희가 사용을 할 때는 다른 계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델 프로바이더의 모델을 가져와서 세이지메이커 계정에다가 복사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모델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 어카운트에서는 모델 프로바이더의 모델을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저 인프라스트럭처 자체가 세이지메이커용 이 어카운트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엔드 유저가 그 모델을 갖다가 직접 보거나 확인할 수가 없다는, 이런 게 안전하게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AWS 내부망을 쓰고 있기 때문에 퍼블릭망을 안 타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안전하고요. 마찬가지로 플레이그라운드 같은 경우도 별도의 계정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효율성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세이지메이커 같은 걸 쓰지 않고 실제로 모델을 직접 배포하고 운영한다면 컨테이너 방식으로 ECS나 EKS 같은 걸 쓰실 텐데, 그때 이제 가장 크게 드는 비용은 운영 비용이거든요. 운영 부담이 되게 크실 거예요. 예를 들자면 EKS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버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다 신경 쓰고 기존에 있는 서버들 다 옮겨야 될 텐데,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를 쓴다든가 세이지메이커 점프 스타트 쓸 때는 이제 그런 비용들을 좀 줄일 거고, 그 다음에 보안 관련해서도 이미 AWS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컴플라이언스를 이용하신다면 좀 더 안전하게 쓰시겠죠. 그래서 운영 관점에서 좀 효율적이고, 비용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AWS에서는 비용적으로 전용 칩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추론용 전용 칩은 인퍼런시아 계열하고 그 다음에 학습용 전용 칩인 트레이니용 계열 이런 게 있는데 특히나 작년 리인벤트 때 인퍼런시아 2랑 트레이니움 2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추론용 칩하고 학습용 칩이 나왔는데 인퍼런시아 2 같은 경우는 버트 모델 같은 경우를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구성을 한 다음에 인퍼런시아 2랑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GPU 인스턴스랑 활용해 봤을 때 50% 정도의 더 작은 양의 인스턴스를 사용했는데도 실제 성능은 거의 똑같이 나오고 그리고 비용은 65%나 줄어드는 이런 효과를 봤었고 그 다음에 트레이니움 같은 경우는 애플의 퓨지 70빌리언짜리 모델을 학습을 시킬 때 P5 인스턴스를 썼을 때 대비 1.5배나 더 빠르게 학습을 시켰지만 비용은 1.7배나 더 작아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비용을 효율적으로 좀 줄이고 싶다 한다면 이런 전용 칩을 사용해 보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용 칩을 사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될 텐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세이지메이커 하이퍼팟이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보통 이제 생성형 AI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모델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컨슈머, 또 다른 하나는 파인 튜닝을 해서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게끔 좀 모델을 고쳐서 쓰는 거, 아니면 세 번째는 아예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키는 모델 빌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딥시크 모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쓴다든가 아니면 다른 파인 튜닝 방법을 써가지고 튜닝을 한다든가 아니면 모델 자체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처음부터 다시 재학습을 시키겠다, 이제 이런 방식을 쓸 텐데 만약에 모델 튜너나 모델 빌더처럼 모델을 작시 한번 학습을 시키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이 모델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단순히 인스턴스 하나로는 학습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많은 인스턴스를 써가지고 학습을 해서 시간을 좀 줄이고 싶을 텐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는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잡이라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세이지메이커 하이퍼팟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잡이라는 거는 일종의 람다처럼 생각하시면 쉬워요. 람다랑 EC2를 비교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쉬운데 트레이닝 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호스트를 이렇게 유지하거나 할 필요 없이 트레이닝 할 때만 호스트가 만들어졌다가 트레이닝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반면 세이지메이커 하이퍼팟 같은 경우는 학습할 호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여러 번 여러분들이 필요한 만큼 학습을 하고 이제 나중에 학습이 다 끝나면 필요 없으면 여러분들이 클러스터를 내리던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데 이제 하이퍼팟을 썼을 때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GPU 서버를 사가지고 썼을 때처럼 거의 비슷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잡 같은 거 썼을 때는 API를 쓴다든가 SDK 같은 걸 써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을 좀 배우는 이런 조금 학습 커브가 좀 필요하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만약에 하이퍼팟을 썼을 때 장점을 좀 더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하이퍼팟을 구성하면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제 모델을 크기 때문에 여러 대의 인스턴스에 나눠가지고 분산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클러스터를 이렇게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 사이즈도 크고 모델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FS 러스트라고 하는 분산 파일 시스템을 써가지고 이제 빠르게 데이터를 읽어오고 모델도 빠르게 로딩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SSH로 학습하고자 하는 모델의 호스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GPU 서버를 운영하시는 거랑 비슷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이퍼팟을 샀을 때는 여러 대의 인스턴스를 이용해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학습 시간을 줄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학습이 실패됐을 때는 체크 포인트를 자동으로 저장을 해놨다가 이후부터 학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 만약에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가 장애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노드가 이제 자동으로 복구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그리고 노드 관리라든가 이 학습을 시킬 수 있도록 트레이닝 작업을 서밋하는 이런 작업들을 슬럼이라든가 EKS 같은 걸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쓰실 수 있도록 하이퍼팟 레시피라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슷한 그 내용을 찾아다가 그냥 바로 가져다가 조금만 고쳐가지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딥시크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기능이 어떤 거냐면 이제 오랫동안 학습을 하다 보면
스케줄로 이렇게 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월 10일부터 내가 14일 동안 학습을 시킬 건데 14일 전체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한 7일 정도 학습을 하고, 보통 학습 기간이 이제 7일 정도 걸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7일 학습을 하고 며칠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또 7일 또 학습을 재학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때 저렇게 학습 스케줄을 미리 정해놓고 세팅을 해놓으면 세이지맥 하이퍼팟의 클러스터가 저기에 맞게끔 7일 동안 인스턴스가 떴다가 그 학습이 끝나면 또 인스턴스를 반납을 해서 클러스터 사이즈가 줄어들고, 다시 또 며칠 후에 새로 학습이 시작될 때 인스턴스가 이렇게 올라가서 사용을 했다가 다시 내려가고, 이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학습 스케줄을 정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학습을 시키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예. 이 마찬가지로 하이퍼팟 외에도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작업에서도 저렇게 트레이닝 플랜이라고 하는 기능을 똑같이 쓰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딥시크와 같은 오픈소스 모델을 AWS 사용할 수 있는 6가지 방법, 그래서 이렇게 6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는 그 방식 자체가 모델 컨슈머에 가깝냐 아니면 모델 튜너나 빌더 쪽에 가깝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좀 달라지는데, 그냥 별도로 커스터마이징을 하지 않고 쓰겠다고 한다면 베드락이나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를 활용하시면 좋고, 만약에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하다, 그래서 추론 서버를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다고 한다면 세이지메이커 엔드포인트를 쓰시는 게 좀 더 유리하고, 만약에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면 세이지메이커 트레이닝 작업이나 하이퍼팟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AWS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보안이라든가 운영 효율성, 비용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오늘 설명드렸던 이렇게 예제 파일이라든가 내용들은 지금 보이시는 이 QR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이제 자료들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제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